이번 영상에서 같이 볼 스마트 기술은 무장애 보행 내비게이션 그리고 자율주행 휠체어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직접 체험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UI를 직관적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 구간이나 신호등 구간에는 크게 화면 위에 아이콘을 띄워서 바로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 했고요. 환자나 고령자 등 이동약자를 위한 개인형 자율주행 이동장치인데요. 사람이 직접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이동해야 하는 일반 전동 휠체어와는 달리 탑승자가 스크린에 목적지를 입력하기만 하면 어떤 조작을 하지 않아도 휠체어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안녕하세요. 브릿지 김효정. 홍재영입니다. 이번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의 표어는 넥스트시티 for all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넥스트시티에 맞춰서 도시 내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기술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for all에 맞춰서 모두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포용도시를 구현하는 스마트 기술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같이 볼 스마트 기술은 무장애 보행 내비게이션 그리고 자율주행 휠체어입니다. 그러면 먼저 무장애 보행 내비게이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만나볼 기술은 LBS테크가 구현한 무장애 보행 내비게이션 서비스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 도로 곳곳에 위치한 장애물들을 피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가 돕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력이 낮아도 눈에 확 들어오는 AR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 도로 상황을 반영한 경로 안내 서비스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청 앞에 나와 있는데요. 마침 이곳이 LBS테크에서 이 서비스를 실증을 한 지역입니다. 마침 저도 종종 이용하는 길이라서 직접 걸으면서 이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특히 오늘 저와 함께 걸으면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LBS테크의 이시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간단히. 안녕하세요. LBS테크 이시환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무장애 보행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게 됐는데요. 먼저 이 서비스가 어떤 건지 대표님께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지체장애인까지 포함한 이 보행 약자를 위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게끔 안내해주는 그런 보행 전용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직접 체험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먼저 좀 편하게 이용했던 길로 한번 이동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또 어떤 편리함이 있는지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큰 건널목도 어떻게 보면은 저시력자분들한테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볼라드라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도 잘 안 보여서 이런 데서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저런 건널목도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신호등이 있는 곳에는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이제 바뀌거나 신호를 바꿔주세요 하는 건데 시각장애인분들 그걸 못 누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분들한테 조그만 리모컨을 보통 주시거든요. 그걸 누르면 보통 켜지게 되는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있는 신호등은 괜찮은데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은 리모컨을 누르면 사거리 신호가 다 켜집니다. 보시면 오늘 또 이제 비가 왔잖아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웅덩이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보고 피하지만 그분들 못 피하거든요. 그럼 이제 밟는 거죠. 저 앞에 보면은 이제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두고 사실은 건널목이 벌써 두 개가 있고 이 저시력자분들한테는 또 장애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쭉 이렇게 길 점자로 블록을 안내를 해주잖아요. 이게 선형, 저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명은 멈춰 있어라. 선형은 가도 된다는 뜻인데 저기 보면 저명 블록이 있는데 선형 블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상으로는 그 사람들이 안내가 안 되니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가야 되지? 그 안내에도 부재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불안하시게 되고. 이렇게 저희가 한번 와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좀 더 안전한 이동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저쪽으로 출발했었는데 이제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어느 방향으로 안내가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현재 위치를 측정하는 시스템이 뜨게 되고요. 이번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안내를 해주게 되네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안내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길이 갖고 있는 안정성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 안정성이라고 하면 길은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상태, 또 다른 건 상황이거든요. 상태 데이터 기준으로 안내를 해주고 그 중에 상황 데이터가 바뀌는 게 있으면 또 시계열로 좀 다른 길로 안내해 준다. 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또 갑자기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실시간으로랄까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나요? 노인분들이 매일매일 찍어주는 걸 가지고 제가 패턴을 만듭니다. 실계열 단위로 혼잡도 분석이나 그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실시간에 가까운 패턴을 만들어서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면 신호등 보이시죠? 저희는 이제 근처 오게 되면 알아서 신호등이랑 통신을 해서 이렇게 신호를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까지 또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까지 연동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UI가 굉장히 커요. 그게 좀 특징적으로 다가오는데 뭐 이런 UI들을 만드실 때에 어떤 뭐 고려하셨던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UI를 직관적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 구간이나 신호등 구간에는 크게 화면 위에 아이콘을 띄워서 바로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 했고요. 화면에서 지금 현재 카메라를 베이스로 장애물들의 출현 여부나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게 됩니다. 지금 걷다 보니까 아까 전하고는 확연히 다른 게 일단 여기는 그렇게 도로 중간에 있는 장애물들이 좀 없었고 그리고 또 건널목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론은 보행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환경이거든요. 네. 상태, 상황이 뭉쳐진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잘 안내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입구가 있습니다라고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문은 미닫이고 형태로 됩니다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까지 하면 이렇게 종료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같은 장소까지 저희가 그냥 제가 이용하던 길로 와봤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와봤는데 보행 약자분들이 다니기에 훨씬 더 수월했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실내로 좀 이동을 해가지고 좀 더 궁금한 점들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시력이나 이런 분들 위한 내비게이션이 거의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단초라도 내가 길을 가는데 조금의 위험이라도 줄여주는 단체로도 있는 게 엄청나게 좋아하세요. KCT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던 KCT 기술들을 해외에 가서 실증하고 검증하는 네트워크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KCN을 통해서 버밍엄이라고 하는 영국의 제2의 도시에서도 저 실증을 하고 있고 여기는 장애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26% 정도 돼요.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작은 접근성이라도 좀 올려주자 라고 해서 하고 있고 현지에서 반응은 굉장히 좋죠. 네, 오늘 이렇게 무장애 보행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요. 간단한 사고의 확장이지만 이렇게 큰 편리함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걸 구현해내는 그런 기술도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이동 약자분들의 이동을 도와드리는 첨단 기술을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실내에서 어떻게 이동을 도와드릴 수 있을지 그런 첨단 기술을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이동하시죠. 네, 이번에 실내에서 만나볼 스마트 기술은 개인형 자율주행 휠체어 로봇입니다. 환자나 고령자 등 이동약자를 위한 개인형 자율주행 이동장치인데요. 사람이 직접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이동해야 하는 일반 전동 휠체어와는 달리 탑승자가 스크린에 목적지를 입력하기만 하면 어떤 조작을 하지 않아도 휠체어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저희는 사업 시연이 진행되는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으로 선정돼 이곳에서 환자 이송 서비스로 실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휠체어 로봇은 스스로 사람과 사물을 구분해 이동 속도를 조절하고 피하면서 목적지까지 자율적으로 이동합니다. 로봇은 관제실과 통신하면서 휠체어를 탄 환자가 엘리베이터를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상황을 조율합니다. 관제실 서버 및 병원 서버망에서는 로봇의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봇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으로 탑승자의 표정이나 자세 등 실시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환자가 이동 중 정신을 잃을 경우 휠체어에 탑재된 카메라가 이를 인지해 병동 스테이션과 중앙 관제실로 긴급 신호 또는 알람을 보내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휠체어를 탄 환자가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게 된 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덕분입니다. 현재는 물류 로봇만이 사람을 태우지 않는 조건으로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 있지만 지난해 자율주행 휠체어에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한 엘리베이터 탑승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건데요. 네, 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이성희 책임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삼성 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사업 내용은 환자와 의료진의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국토부에서는 이를 스마트 도시 서비스의 하나로 보고 있고 수술 환자나 외래 환자가 자율주행 방식으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에 대한 한시적 허용을 하고 실증 사업의 형태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으로 승인을 한 것입니다. 자율주행 휠체어 로봇이 반드시 안전인증, 그러니까 공인인증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안전인증을 받고 그러한 안전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이 실증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이제 그에 대한 안전성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시연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시는 이제 삼성 서울병원 엘리베이터에 한정이 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추후에 사업 확장 지역을 그렇게 공공기관, 공공문화시설 또는 대형마트와 같이 이동이 불편하실 수 있는 분들의 이동을 도와드릴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거동 불편으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혁신 기술들이 많습니다. 지난 5월 구미에서 있었던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저혈당 쇼크로 어지러움과 떨림을 느낀 70대 분이 AI 스피커에 아리야 살려줘라고 외쳤고 스피커가 이를 관제센터로 연결해 119 구급대가 출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1인 취약계층을 위해 AI 스피커와 스마트 플러그를 보급한 구미시의 스마트 돌봄 서비스가 빛을 발한 건데요.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스마트 기술이 한 생명을 구해낸 귀중한 사례입니다. 네, 이렇게 포용도시를 위한 스마트 기술을 알아봤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을 돕는 기술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자칫 놓치기 쉬운 이동 약자분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생각의 범위를 넓힌 기업들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정말 돋보였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가 열리는 부산으로 다시 갑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린 기술들 말고도 이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모여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덱스코에서 열리는 이 엑스포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릿지였습니다.